자, 오늘의 주제는 변해버린 연인 해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건 사실 제가 제목은 변해버린 남자친구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했지만 비단 남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이라면 모두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에 해당하는 얘기이므로 이 영상을 보시는 남자분들 입장에서도 뭐 여자친구의 태도가 변했다 이렇게 느낀다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요. 상대방의 행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뭔가 태도가 점점 변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상처로 다가오는 경우가 생겨 우리가 이별을 선택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대부분 상대방이 변해서 헤어짐을 결심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별의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시간이 지나서 변해버려서 상대방이 예전 같지 않아서 여기 어디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별하게 된 원인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성숙하지 못해서 상대방이 못나서 우리의 관계를 망쳐버리고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별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프레임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면밀하게 얘기를 하면 과연 상대방의 태도가 변해버린 게 비단 상대방이 성숙하지 못해서 혹은 상대방이 정말 못나서 내 잘못은 전혀 없고 전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연애 초기에 비해서 뭐 좀 나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지고 우선순위에서 내가 좀 밀려나기도 하고 상대방이 예전만큼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이런 모든 행동들의 원인이 사실 상당수가 내가 연애에 임하는 태도에서부터 비롯된 결과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억울할 수 있어요. 나는 상대방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애하고 진심을 다해서 연애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진짜 나는 존중할 수 있는 건 다 존중하고 그렇게 연애를 했는데 아니, 지금 와서 상대방이 나를 기만하고 있는 게 내 탓이라뇨.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성심성의껏 연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태도가 변한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앞뒤 따져보지 않고 상대방에게 헌신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가 변해버린 겁니다. 물론 상대방이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생각이 깊었더라면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마음을 되게 좀 고마워하고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커플을 지켜본 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드물어요. 뭐 평범한 범인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진심으로 잘해주고 잘해줄 때 이 소중함을 안타깝게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혹은 만나려고 하는 나의 연인이 내 고마움을 망각하고 연애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인정을 하고 연애하는 것이 우리한테 스스로 더 낫습니다. 자, 사람의 행동에는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조차 그 동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우리가 뭐 어떤 습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에서조차 내가 그 행동을 취하는 이유가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의 연인이 지금 과거처럼 따뜻하고 애정어린 태도로 여러분을 대하지 않고 있다는 건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여러분에게 따뜻하고 애정어리고 사랑스러운 태도로 여러분을 대해야 하는 동기가 상실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남자친구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연애 관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설렘이라던가 사랑이라던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성욕을 충족시키는 것까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소위 말해서 잘하지 않으면 그 가치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살가워야 되고 잘해야 된다라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연락을 자주 하고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도 하고 여러분을 소중하게 대하고 또 여러분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지속해야 돼. 그런 동기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상대방은 자신의 목적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이미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굳이 내가 이 여자에게 무언가 되게 노력해서 잘하지 않더라도 데이트 이후에 함께 뭐 밤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루트가 되며 처음에는 아주 강했던 자극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자극의 정도가 약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상대방은 연애에 집중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동기를 상실하는 겁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입장에선 이렇게 되면 상대방을
질책하게 됩니다. 너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아. 등등 상대방이 변해버린 태도를 질책하게 되고, 상대방은 뭐 아니야, 나 너 사랑해, 왜 그래, 이런 식의 태도로 일관합니다. 자, 이런 과정이 지속될수록 두 사람 간의 감정은 사그라들게 되고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상대방에게 우리가 만일 바라는 것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 능동적으로 상대방에게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경우들이 있죠. 상대방의 연락이 연애 초반 같지 않고 점점 줄어들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을 질책합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상대방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조금만 지나고 상대방이 조금만 뭐 일상에서의 여유나 뭐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지금처럼 연락이 줄어들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상대방을 질책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은요, 결코 상대방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진심으로 연애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싶다면 강압하고 구속하고 요구하고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행동을 상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동기부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확실성의 안도감과 불확실성의 불안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요, 무엇인가 불확실한 상황이 있다면 거기에 감정적, 사고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적금과 주식이 있는데요, 이 적금을 넣으면서 혹시 그 돈이 손실이 될까? 걱정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저 묵묵하게 내가 정한 적금 금액을 매달 입금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요, 주식의 경우에는 우리는 시시때로 그 주가를 확인을 하고 있어요. 뭐 주식의 종류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주식이란 이익과 손실이 항상 유변하고 내가 무언가 100% 확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오를 거라고 확신하는 주식은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을 할 때 항상 이 주식에 대해서 적금에 비해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생각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안도하기도 하면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이 주식으로 인해서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요, 상대방과의 연애에서 상대방이 이 여자는 절대 나를 못 떠나, 얘는 내 거야, 내가 얘를 너무 잘 알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은 확실성의 안도감에 젖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상대방이 나에게 감정적이거나 연애 관계에서 가치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종의 불확실함을 유지를 한다면 상대방은 마찬가지로 불안감에 의해 나에게 감정적이고 시간적인 투자를 지속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오래 한 몇 년 단위로 연애한 커플들의 태도가 변해가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오래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머릿속에 확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상대방이 이별을 생각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실제로 이별을 구하면 그때 가서는 상실감이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사실 가장 좋아요. 연애 관계를 위해선. 가령 이게 민망하지만 대표적인 예시가 잠자리인데요, 상대방이 나에게 뭐 어떻게 하든 간 내가 상대방의 욕구 충족을 해주는 게 뭐 데이트 마무리에 이런 패턴이 되어 있다면 상대방은 나에게 굳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관계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 무언가 불확실하다면 상대방은 본능적인 이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에게 무언가 평소보다 더 잘해야 되는 동기가 새롭게 부여가 된 것이죠. 비단 이런 성적인 욕구 말고도요, 인간은 아주 여러 가지의 욕구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게 되죠. 자,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연애를 스스로 분석을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가치가 진짜 뭘까, 상대방이 원하는 연애가 진짜 뭘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좀 연애 초반처럼 굉장히 다정하고 살갑게 대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추천과 구독을 누르시면 좀 더 많은 연애 언어 TV의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